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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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들 안 가십니까? 휴가라니요. 그런 거 가면 안 돼요. 그 빈자리에 방송 빈자리가 되게 많거든요. 영원히 쉬게 되는 거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들은 휴가를 그렇게 따로 못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뭐 여기저기 얘기하고 이날부터 이날까지 제가 휴가를 가고 싶은데 가능할지 한 대여섯 곳에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휴가 가서도 고용 안정에 좀 불안해 하시면서. 네, 맞아요. 그리고 휴가 갈 동안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를, 대타로 누가 올 것인가를 상당히 이제 숙고해서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저는 대타 전문 변호사라서 저 대타로 들어갔다가 고정된 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주의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휴가를 일주일 간 적이 있는데 이 작가님이 제가 방송 내팬 치고 휴가 갔다고 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 몰려와서 저한테 악플로 엄청 달아가지고 해라. 왜 마음대로 휴가 가냐고. 1년에 일주일 휴가 가는 걸 제가 악플 엄청 받았었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저기 가까이에 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갑니다. 저희 방송은 딱히 대안이 없어요. 오히려 PD는 대안이 있습니다. 내부는 그냥 편하게 휴가 가실 거면 말씀 주시고. 아니, PD님 가시면 또 단호한 PD님이 오시잖아요. 그쵸. 근무 환경이 좋은 거 아닌가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사연을 댓글 때문에 피신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바로 사연을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른 소리 절대 못하게 하고 그죠? 바로 시작하라고 빨리. 아무튼 많이 더운데 건강들 챙기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여기 나와주신 분들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도 두 가지 사연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 사연은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돼서 네 분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얘기는 박지아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5살 아들과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2년 차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프랜차이즈 호프집을 차려서 운영 중이고요. 코로나로 조금 어려워지기는 했는데 그럭저럭 잘 견뎌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최근에 생긴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을 얻고자 사연 보냅니다. 이대로라면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남편에게는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쭉 붙어 다닌 단짝이고 군대도 동반 입대할 정도입니다. 연애할 때도 종종 만났던지라 저도 편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 초에 남편 호프집 마감을 도와주고 있는데 A가 놀러 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남편과 셋이서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A의 여자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연애 안 하냐고 물었는데 마땅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다음에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마침 며칠 뒤에 A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떠올라 남편에게 A랑 소개팅 시켜주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알아서 하는 애니까 안 그래도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누구 소개시켜주니 연애 왜 안 하냐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더군요. 농담으로 A씨 남자 좋아해? 이렇게 물었는데 남편이 묵묵부답이더라고요. 몇 번 더 물어 마지못해 이야기해주는 남편의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군대 전역 이후에 A씨가 남편에게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했다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숨기고 살았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더는 숨길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답답해서 가장 친한 친구인 제 남편한테 커밍아웃을 한 거죠. 남편은 혹시 나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고 A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럼 됐지 않나? 그죠? 진짜 무서웠겠다. 이거 답변. 약간 무서웠을 것 같아. 내가 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친하게 지낸 거야. 남편은 그럼 상관없으니 그냥 전과 똑같이 지내자고 했답니다. 그제서야 많은 것들이 이해되더라고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과 다를 것이 없는데 A의 모든 행동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셋이 테이블에 앉을 때 본인이 한쪽에 혼자 앉지 않고 꼭 남편 옆에 앉는다든지 말하면서 남편의 팔을 툭툭 건드리고 웃으면서 남편의 허벅지를 친다든지 등의 행동이요. 근데 잠깐만 남자끼리 이런 거 하나요? 여자끼리는 하는 것 같은데 남자끼리도 이렇게 막 웃으면서 허벅지 이렇게 치고 이러나? 저리가 그러죠. 그죠? 잘 안 하는 행동이긴 하죠. 에이씨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저도 제가 유치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은 진짜 겪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하는 짓은 딱 남자한테 꼬리치는 여자들인데 그게 남편의 오래된 게이 친구라니요? 차라리 여자였다면 시원하게 한마디 혼이라도 냈을 텐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 3월 말에 일이 터졌습니다. 집에서 애를 재우고 한숨 돌리는데 남편이 가게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마감할 게 맞나 싶어 가게로 가보니 A가 술이 떡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짜증이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남편이 A를 집에서 재우자네요. 아니,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택시 태워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최근 정신 상태도 안 좋고 해서 불안하다네요. 너무 화가 나서 당신 와이프 정신 상태는 생각 안 하느냐? 나도 애 보고 당신 사업 도와주느라 미쳐버릴 지경이다.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게이 친구가 좋으면 이혼하고 A랑 살림 차리지 그러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본심은 아니죠. 근데 웃긴 게 그 말을 하니까 A가 부스스 일어나더니 가더라고요. 들었어. 이건 취한 척한 거잖아요. 남편도 굳이 나서서 잡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A는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답니다. 마지막으로 카톡 하나를 보냈는데 남편이 저한테 A의 성 정체성을 얘기한 거에 충격을 받았다네요. 남편은 짬이 날 때마다 A가 어디 갔는지 찾아보는 모양새인데 그것도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A가 그렇게 된 걸 제 책임인 양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 실수한 거 인정하는데 그건 A가 자는 줄 알고 한 얘기였잖아요.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A도 동성애자인 거 숨기고 남편이랑 가깝게 지낸 거 저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A가 안 나타나니 좋기는 한데 남편하고의 이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기분을 풀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분에게 조언 들을 수 있을까요? 아하. 오늘은 뭐 약간 좀 어렵네요. 그 사연자분이 100% 다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이혼을 하자고 한다면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내나 가족보다는 친구를 선택할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혼 이야기를 꺼낼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남편 이분이 되게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A라는 친구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의가 있고 남편의 행동이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맞아요.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할 때 쓰러져 있는 친구를 집에까지 가서 재우고 싶다. 뭐 그것도 뭐 몰래가 아니라 이제 아내한테 허락까지 이제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좋은 사람이 맞는데 아니 아내가 물론 이제 친구가 그렇게 좋으면 이렇게 말씀 정말 좋았을 텐데 게이 친구라고 말을 해서 이 말 실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저는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말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 친구가요 게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 데려가서 재우자 그랬으면 싫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정말 아내분이 말대로 집이 제주도도 아니고 일단은 우리 집에서 재우자라고 할 때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인데 이거를 남편이 너무 생각을 안 해주는 게 아닌가. 막 마치 그 말실수에 나와 그 친구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한테는 어느 정도 비밀이 공유된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나의 비밀을 아내한테 다 얘기했어. 가벼운 친구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의 잘못이 완전 크다고 볼 수 없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A라는 이 친구가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되게 어렵게 고백했던 내용이고 남편도 이 아내분한테 얘기 안 하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또 나와 아내는 또 부부니까 한 배를 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남편도 아내한테 그걸 또 역시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아내분이 물론 이제 본인도 실수했다고 말은 했어요. 근데 아내분이 그 한순간의 실수에 좀 경솔하게 한 말로 인해서 이게 와장창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남편이 뭐 이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진 않겠지만 약간 공감은 좀 돼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사연자분이 그 친구한테 좀 같이 사과를 하겠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셋이 모여서. 왜냐면은 그렇게 뭐 친구가 좀 친구랑 살아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야 그렇게 네 게이 친구가 좋으면 이혼하고 얘랑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게이 친구라는 얘기 자체가 상대방을 뭔가 뭐랄까요 그렇게 성 정체성이나 이런 걸 좀 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긴 힘들잖아요. 맞아요, 조금. 그러니까 감정이 좀 이렇게 몰아친 거지, 이 순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연자분이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 취해서 잠든 줄 알고 그리고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남편에게 얘기만 해줘도 요거는 좀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맞아.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이 막 그랬잖아요. 아니, 나도 말 실수한 건 인정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A가 그렇게 된 걸 제 책임인 양 이야기하는 게 너무 납득이 안 가고 지금 사연자분이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이렇게 하니까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죠? 맞아. 그리고 동성애자인 거 숨기고 남편이랑 가깝게 지낸 거 저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이게 그 동성애자 친구 입장에서 들으면 되게 어이가 없을 수 있는 게 본인이 이 남편을 좋아하면서 그걸 숨기고 옆에서 같이 가까이 지낸 것도 아니고 본인의 취향이 다 있는데 전혀 마음도 없었는데. 네, 남편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왜 내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무조건 동성을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뭐 모든 남자를 다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친구를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일단 친구가 연락이 안 되니까 남편이랑 먼저 좀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이랑 두 분 골이 깊어지면 이제 지금 제일 최악. 친구도 연락 안 되고 둘도 깨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희 씨 말대로 약간 그렇게 태도를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근데 모르는 일일 수도 있지 않나요? 저도. 아, 모르는 일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남자의 관계가 어떤지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게이 친구가 좋으면은 아주 이혼하고 걔랑 살림 차리지 그러냐? 이 말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근데 네. 사실 이 말에는 엄 변호사님이 얘기한 부분도 일정 부분 전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너도 게이냐? 이 자식아? 약간 비하. 네. 야, 너 같이 살림이나 차려. 이게 남편도 동성애를 약간 전제로 까는 말이다. 저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게이 보고 게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는 비하는 아닌 것 같긴 그쵸, 한데.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이 맥락 자체가 좀 비하를 그쵸. 하는 듯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A도 동성애자인 거 숨기고 남편이랑 가깝게 지내는 거 사과해라는 얘기가 그 사람들의 세계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 엄 변호사님이 또 애처 가시니까 그러면은 애처가 맞죠? 아닌 것 같아. 일단 방송에선 애처가로 돼 있고 실상은 공처가일 수도 있다. 마초인 줄 알았다 하고 댓글이 있던데 아주 정확하게 보시는 것 만약 같아요. 아내분의 절친한 친구가 레즈비언이다 네. 라고 하면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이상할 것 같아요? 저리가 이럴 것 같아요. 만나지 마라. 너 그 친구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나는 관심이 없는데 네가 거기랑 그 친하게 지내는 거는 솔직히 불편하다. 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무 꽉 막히셨다. 그러니까. 마초라니까요. 댓글상 마초. 마초랑 꽉 막힌 거랑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다. 꽉 아니, 막힌 근데- 맞죠? 최악 아닌가요? 근데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는 뭐 그쵸. 할수 있는 거 자기의 아닌가요? 어떤 뭐 네. 취향이나 네. 자기가 호불호에 대해서 그쵸. 표현하는 건 자유니까. 내가 그냥 솔직하게 내가 그거다. 불편하다는 걸 대중을 향해 공표하는 게 아니고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취향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내 남편의 절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자인데 내 남친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 왜냐면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이러면은 저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오히려 남친의 완전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낸 절친이 여자애야. 여자애여서 막 계속 그렇게 만나서 술 먹고 뭐 막 우리 집에 데리고 오고 이러면 좀 싫을 것 같은데 동성애자인 남자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셋이 더 잘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다? 저 한 번 있었거든요. 딱 한 번. 제 남자친구의 절친은 아니고 일하는 관계라 친해진 사이인데 그분이 그 동성애셨어요. 근데 또 하필 그 일하는 관계의 그분이 제 남자친구를 조금 좋아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호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셋이 조금 어울리면서 뭐 밥도 먹고 이럴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게 똑같아요. 내 남친의 여자친구랑 똑같은 느낌이야. 똑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경계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분도 똑같이 나를 되게 좀 경계하고 셋이 있을 때 내 남자친구랑 더 친한 척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남자친구 허벅지를 만지고 막 이렇게 터치하고 이런 거 그럼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뭐 동성애자라는 사실 자체로는 뭐 그렇게 불편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배타적 터치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되게 불편하게 합니다.
아내 남편에 대한 배타적인 터치권. 네. 터치권이라는 말이 법률 용어인가요? 아니, 배타적 성적. 터치할 수 있는. 그거 아세요? 엄 변호사님 남자- 배타적이란 말 되게 좋아한다. 그러네요. 되게 배타적이신 분이잖아요. 아니, 그 지난 2회 전에 문제가 되었던 성적 성실 의무와 관련해서 이것도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흔히 쓰는 법률 개념입니다. 성적 성실 의무는 지속적으로 섹스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네거티브적 성격이 더 강하죠. 맨날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딴 년이랑 딴 놈이랑 하면 안 된다 이런 성격이 강하죠. 그게 그쵸. 그게 바로 배타적. 그쵸. 아니 딴 사람이랑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성적인 성실함을 지키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남편이 부정행위까지는 아닌데 성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아내로서는 불편하고 불쾌한 건 사실이죠. 다만 동성애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긴 한데 내가 남편에 대한 그런 권리가 침해된 것 같거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해는 됩니다. 다만 A도 동성애자인 거 숨기고 남편이랑 가깝게 지낸 거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네. A라는 사람도 비로소 군대 가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현실적으로 옳고 그르나 떠나서 그렇죠? 말하기가 어려운 주제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연 주신 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저만큼이나 잘 모르시는 분이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면은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싶긴 하거든요. 잘한 건 아닌데 그 남편이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나 그저 몰랐다. 모르고 그런 말을 한 것이지 내가 당신과 당신 친구가 이상한 관계라거나 아니면 그 친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무시해서 그런 표현을 한 거고 그냥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모르고 말하는 건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워딩을 똑같이 쓰진 않으시겠지만 이 정도의 포지션이면 남편분이 납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내가 진짜 잘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그렇게 경솔하게 말한 건 사과한다. 이런 정도의 포지션을 취한다면은 그 불편한 거 맞잖아. 아내도 그죠? 그 동성애자인 친구랑 가까이 지내는 게 불편하다는 표현인데 그죠? 근데 일단은 이 엄 변호사님의 워딩 자체 이렇게 적으세요. 일단 좀 적어봐. 그래서 다시 이대로 거꾸로 이걸 돌려갈게. 암기해서 이대로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어. 일단 맞는 말인 것 같아. 어려운 용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갑자기? 갑자기 내 아내가 똑똑해졌다. 근데 이게 진리나 진실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왜냐면 그런 얘기를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백전백승의 그 비결이 어렵게 말하는 거였다고. 쉬운 얘기도 어렵게. 판사님 항상 여지를 남게 되는 거거든요. 여지를 남기고 곳곳에 이렇게 구멍을 여백임이라고나 많이- 할까? 네. 동양화의 그런 아름다움 이런 건데 저는 이 사연 주신 분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오늘 또 비즈니스가 안 되는구나. 매우 슬펐는데 갑자기 현실 자각. 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을 하지? 할 말이 없다. 네. 할 말이 찌르면 날로 없이 먹어야겠다. 지나가면 그래서 오늘 뭘 하지? 오늘은 세 분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져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아니 수입 안 되는 스트레스 왜 저희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수임은 안 하더라도 계속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아니, 내가 이런 왜냐면- 사람이다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일적으로 남자친구의 그 지인분이 동성애자인 경우에 그때 이제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요?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 처음에 같이 만나자고 했을 때 얘기했죠. 나는 그 이제 그런 분이 처음이고 처음 겪는 분이어서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분이 너한테 약간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셋이 만나면 약간 기분이 이상할 것 같다. 근데 남자친구가 그때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네. 나 둘이는 못 만나겠다. 아니 남친도 이상한 거 느끼고 남친도 약간 그래서 남친이 얘기한 거야.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둘이는 좀 어렵다. 네가 가야 된다. 남자친구가 보호자로 데려갔군요. 약간 보호자로. 나 그렇게 이성애자라는 보호자. 근데 결과적으로 되게 웃긴 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여러 번 만나다 친해졌어요 그분이랑. 근데 진짜 그냥 완전 여자친구 같은 게 막 우리 집에 오늘 백 보러 올래? 막 백 엄청 많고 이렇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오늘 이거 구경하러 올래? 막
되게 친해져가지고. 열린 분이군요. 아, 예. 아니 사실 이 상황에서도 저는 되게 이게 나만 모른 척하고 이 친구 관계를 이렇게 유지한다는 자체가 되게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내에게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줬는지에 대해서 남편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어떤 내밀한 영역이고 지켜줘야 될 비밀인 것만 중요하지 이 아내가 이 상황에서 내내 불편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남편과 대화가 없지 않았나. 먼저 남편에게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좀 편하게 친구로 지내는 건 몰라도 나는 그걸 모르는 척하고 계속 이렇게 마치 그 사람은 이성애자인 것처럼 계속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거나 뭐 이런 제안을 내가 했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해서 모르는 척하면서 지내는 거는 좀 힘들다. 그래, 이런 그럴 대화를 때마다 했었어야 또 돼. 이걸 남편분이랑 같이 보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여튼간 남편에게 아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됐고 남편도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야 그런 얘기 어떻게 해 하고 친구만 두둔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니 좀 나 신경이 쓰여서 그래. 아니 그래도 남자끼리 얘기할 때 누가 허벅지를 만지고 이래. 나 좀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남편이 아 글쎄 나랑은 아니라니까. 아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해. 이러면 이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남편분도 이렇게만 반응하시면 안 된다. 맞아요. 충분히 아내분이 오해를 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남편분도 알아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답답한 기간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입 터진 건데 남편도 단지 말실수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참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게이 친구라고 한 건데 이 말실수만 가지고 뭐라고 한다. 이건 말실수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뚜껑이 열린 거죠. 이제는.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셋이 다 잘 지내려면 이 남편이 중간에서 또 잘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남편도 그냥 한 번의 말실수, 어휴 조심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당신 때문에 걔가 연락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좀 배려가 없다. 그런 생각에 저는 이거 남편분에게도 굉장히 큰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런 점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연자분이 억울한 부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A라는 동성애자 친구는 아내분한테 화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 뭐 본인한테 게이 친구라고 비하하듯이 발언을 한 건 좀 화가 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치. 나의 비밀을 친구한테 말했는데 친구가 그걸 아내한테 말했어? 그래서 그 남편분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아마 연락이 안 되는 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좋게 얘기를 하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은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좋은 남편이기도 하고 좋은 친구기도 한데 여기서 문제는 게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동성애자 게이라는 걸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걸 본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걸 자기 친구한테 말했으면 부부 사이 얘기가 그게 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나 시험 보면 100점 맞는 건 아닌 것처럼 이 아내도 완벽한 친구가 아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 했으면은 그때 얼른 일어나서 갈 게 아니고 부정인 척 하다가 계속 자는 척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우 정신 이제 든다. 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가면 되지. 지금 연기하신 거예요? 근데 꽤 자연스러워. 네. 꽤 자연스러워. 제가 그래도 이래봐도 연예인 출신 변호사입니다. 연예인이요? 예. 언제 연예인 하셨어요? 2002년도에. 정말요? 뭐 하셨어요? 이거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뭐 SBS 대박 가족. 아, 거기서 뭐 출연하셨어요? 네. 뭘로요? 찾아보면 압니다. 나중에 자료하면 찾아보시고요. 아, 진짜요? 네. 찾아주세요. 변호사로 나왔나요? 네? 변호사. 비밀입니다. 뭔 얘기하다 그랬죠? 네. 근데 그 얘기하면서 왜 되게 갑자기 표정이 좀 거만해. 의기양양했어 잠깐. 근데 이 친구는 나는 계속 배려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 변호사님이랑 같은 맥락으로 A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게이 친구는 본인이 그냥 항상 커밍아웃하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나는 이렇다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거가 어려운 성격이었던 거지.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커밍아웃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내향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성격이어가지고 남편이 절친이어서 애지하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간신히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 변호사님 말대로 야 부부 사이에 모르는 게 어디냐 다 공유되지. 그리고 전제로 깔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분은 내 친구는 끝까지 비밀 지켜줄 거야. 우리 생각에선 그렇잖아요. 이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이런 게 공유될 거라고는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A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A는 내 친구가 무덤까지 비밀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이 A는
자기 남편이 아내 사연 주신 분은 완벽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정작 본인은 그죠?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좀 더 잠착해. 그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가면 되고, 그죠?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가지고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자는 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A라는 친구도 잘한 것은 없다. 셋 다 문제네. 그럼 약간 잠깐 여기서 잠깐. 그럼 약간 좋아하는 거 있나? 그러니까 그 집에서 좀 자고 싶었던 건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를 떠나서 남편이 이런 이 친구 여기 이제 우리 사연자님의 남편에게는 그냥 무한 신뢰인 거예요. 이 친구한테만큼 의지하고 싶고 좀 기대고 싶고 뭐 집안에서도 환영받거나 이러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남편분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소중한 아내도 있다라는 거. 그 지점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내가 만약에 내 친구의 비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도 내 친구의 비밀이고 얘기하지 마 라고 하면은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내 친구의 비밀을 남편이 몰라서 자꾸만 다른 행동을 할 때 남편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그거를 나중에는 이해를 하고 뭐 그런 지점이 있었겠구나라고 해서 돌아오면 몰라도 막 억지로 이 친구를 다시 찾아내가지고 미안하다 뭐 이렇게 사과를 막 심하게 해가지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 그거 할 줄 알았어. 야, 참을 수 없죠, 이건. 지금 신이집 언니 할 때부터 불안한데. 지 이거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A라는 친구에게 시간을 주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 시간이 필요하지 막 강제로 막 사과를 할 테니까 막 소환할 건 아니다. 본인이 마음을 네. 열지 않으면 맞아요. 아무리 가서 난리를 쳐도 네. 이게 마음이 풀리지 않을 텐데 제 생각으로는 이 A라는 친구가 유일하게 본인의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한 게 이 남편분이 아닐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컸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친구는 친구이고 일단 이 사연자분과 남편분이 서로 이제 사과를 하고 좀 이거를 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남편분은 아내분을 그래도 뭔가 모든 것에 대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말하기 어려운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만큼 아내분 너도 내 친구를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를 이 사연자분이 공격을 하는 그 도구로 사용을 해버렸잖아요. 그 자체는 우리 사연자분이 좀 잘못하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사연에서도 드러나는 거나 뭐 성격 저희가 조금 유추해 본 것처럼 약간 시간이 필요하셔서 일정 정도 본인이 그런 충격에서 헤어나올 시간을 갖고 나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남편하고 아내분이 이제 화해를 하실 때 저는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서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일단 아내분이 사연도 보내셨고 아마 저희 방송도 보실 거고 그래서 아내분이 아까 엄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이제 잘 몰라서 이러저러하게 실수를 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남편분한테 먼저 사과를 하시고 남편분도 이걸 같이 보셨으면 좋겠지만 남편분도 아내분의 어떤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같이 또 그 다음 사과를 하시고 이렇게 둘이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A라는 친구가 연락이 왔을 때 또 셋이 한번 만나서 그쵸.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 재우자고 했던 남편 마음은 이해가 가요. 이 친구도 너무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또 자고 간다고 해도 네.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정신 상태가 최근에 안 좋아서 좀 불안하다고 했고 이러니까 하루 재우자.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이미 아내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다. 실제 두 사람 이상한 관계였으면 그런 거 설명 안 하겠죠. 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것도 그렇죠. 아까 이제 그 부부간에 어차피 이거는 돈 되는 사건이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 아내 잠깐만요. 그럼 돈 되는 사건이면 솔직하게 얘기 안 하시나요? 어떻게든 이혼을 하게 하죠. 그 비즈니스에 대한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뭘 먹고 살라고. 엄 변호사님 처음으로 방송 중에 짜증나 표정을 저한테 지으시면서 저는 뭘 먹고 지금 살라고.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없는 소리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주제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이게 이상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남편과 아내로서의 기본적인 관계는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얘기하다가 조금 이게 막 틀어졌다고 딴소리 하지 말고 이혼이니 많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랑 대화를 하는 거는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 깔고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남편한테 항상 남편한테 이제 항상 불만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들어. 안 지키면 죽는다잉. 내가 널 죽이더라도 이혼은 안 할게. 맞아. 어떻게 알았지?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살 날, 행복하게 살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꺼내서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전제를 깔고 조집니다. 깔고 그렇게 전제를 깔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용서되니까. 그쵸? 무서워. 더 무서워. 근데 약간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픈 부분 포인트는 사연자분이 아니라 사실 저는 친구분이에요. 친구분의 입장이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부분처럼 편안하게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본인이 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이런 거를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 맞아요. 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근데 결국 이걸 견뎌내는 것도 이분 몫이니까 숨지 말고 그죠? 나타나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거든 나와서 얘기해야 되죠. 뭐 불편하다고 숨지 말고 그 아내한테도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나는 뭐 이런저런 것은 내가 서운해서 숨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저런 측면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하겠다. 저는 아내가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인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참작할 만한 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소통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이걸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 주제를 꺼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진짜. 이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은 나한테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더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싸움으로 오히려 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꺼냈는데 오히려 더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소통이라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 앞에다가 전제로 시작하기 전에 하는 말 중에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근데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오해가 시작되죠. 시작되거든. 근데 어려워.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는 저도 그 말 자체가 영어에서 온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뭐야 미국인이야? 그래서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심리적 거부감이 딱 먼저 있거든요. 그렇죠. 방어선. 나한테 뭔가 부정적인 말을 시작하려고 그래. 뭐 그러면서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런 다 안 돼.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우리 이거 하나씩 해줄까요? 남편분이랑 이제 사과를 하실 거니까 화해를 하실 거니까 사과할 때 처음에 하면 제일 좋을 말. 사과할 때 시작을 나에 대한 비판.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미안한 얘기를 쭉 하고 내가 뭐 자기가 나를 그렇게 믿어서 친구의 비밀도 얘기해 준 걸 텐데 내가 그 얘기를 친구 앞에서 뱉은 건 정말 너무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지만 너도 이런 부분 잘못하지 않았니? 이렇게. 하지만 너의 잘못. 그게 우린 똑같아. 쌤쌤이다. 서로 용서해주자. 오케이. 이렇게. 그게 낫지 어떤가요? 않을까? 엄 변호사님. 저는 이게 사과의 스킬이 있나요 혹시? 엄 변호사님만의? 다만은 아니고 뭐 이러면 어떨까? 네. 나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깰 생각은 없다. 이게 약간 그 변호사들 말투 있잖아요. 변호사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던 얘기를 안 한대요. 너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이러면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자기 한마디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요. 인천공항 출발하고 들어올 때까지는 I'm sorry라는 말을 잘 씁니다. 들어오는 순간 네. 한국에서 안 쓰시는군요. 네, 한국에 딱 내리는 순간 I'm sorry라는 말은 외국에서만. 그럼 일단 엄 변호사님의 조언 중에서는 이게 제일 핵심이겠네요. 시작할 때 여보 나는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좀 안 좋아지거나 그런 걸 원치 않는다.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는 내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런 거다. 내가 잘 너의 몰라서 잘못은 그랬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오해를 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비난하는 것 하나도 없이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좋은 방법이네요. 내가 이거를 잘 몰라서 그랬다. 내가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거였다.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미안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혼까지 생각할 거는 정말 당연히 아니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 아내분도 저는 쉽지 않은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래요. 나도 사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유치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정말 날 수 없는 여자가 꼬리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그렇고 좀 불편한 감정을 계속 오랫동안 참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 조금은 받았으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보니까 또 이 사연자분이 마지막에 본인이 답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마지막 라인에 어떻게 기분을 풀어줘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분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 원인 제공이 나에게 있다. 이거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남편분한테 손을 내미셔서 좀 잘못을 좀 시인을 하시는 그런 입장을 취하시면서 대화하시면 충분히 남편분 좋으신 분 같은데 대화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네. 원래 저는 늦게 발등이 걸리잖아요.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말씀하시죠. 피디님 날로 먹을까봐. 피디님이 날로 먹을까봐. 네네네. 좀 고생하시라고. 네. 일부러 편집을 흐트러뜨리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정신 차리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 식구, 그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네,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 친족이든 친구든 내 집에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이게 타박하거든요. 아니 저번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 부모님은 배우자의 부모, 내 부모 하기로 한 거니까 이렇게 주무시는 거는 괜찮은데 형제, 조카는 저는 좀 그래. 그래서 이걸 친구를 집에서 재우겠다. 저는 이런 마음은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엄 변호사님이 이 사연 시작하자마자 그 말씀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저번에도 그 비슷한 맞아. 얘기했어요. 저는 조카가 자고 가는 사연 거 싫어하시고. 시작하자마자 그 말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 얘기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성애자라는 걸 숨기고 남편이랑 가깝게 지낸 걸 대해서도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라는 걸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때 이러했다. 네. 근데 내가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거지. 마실이지. 고의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까지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는 그것도 사과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경솔하게 언행을 했다. 약간 이렇게. 제가 당사자라면 사과를 받아야겠다. 이 입장을 유지할 것 같아요. 맥락이 좀 달랐네요. 네. 끝까지 갑의 위치를 놓지 않으시는. 네. 어쨌든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또 저희의 조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이런 조금 민감한 이야기들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고요. 네. 저희 어떤 사연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모두 환영합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좋은 방법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